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전기, 깨끗한 물, 그리고 손에 쥐는 수많은 제품들. 이 모든 것들 뒤에는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신경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 사회의 심장과도 같은 이 시스템에 지금 아주 시뻘건 경고등이 켜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경고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공장, 수도 시스템, 전력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걸 지탱하고 있죠.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현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숨겨진 신경망 같은 겁니다. 그 정체는 바로 산업 제어 시스템, 영어로는 ICS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리시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공장에 있는 로봇팔, 정수장의 펌프, 발전소의 터빈, 이런 모든 기계들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두뇌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 몸의 신경계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회의 핵심 신경망에 최근에 아주 심각한 보안 경고가 하나 떴습니다. 이게 조용하게 발표되긴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날짜는 2025년 11월 25일. 바로 이날 미국의 한 연방기관에서 경고를 하나 발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공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심각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고를 발표한 곳은 시사, 우리말로는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안보국이라는 곳이에요. 이 기관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미국의 전력, 수도, 통신 같은 핵심 인프라가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일종의 디지털 파스콘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시사가 바로 그날 하루에만 발표한 산업제어 시스템 관련 보안 권고의 수가 무려 7개였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보통 이런 종류의 경고는 아주 드물게 어쩌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7개의 다른 시스템에 동시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의 경고가 내려진 걸까요? 이제 그 목록을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같은 막연한 경고가 아니에요. 여기 권고 아이디를 보시면 ICSA로 시작하는 고유 번호가 딱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라퀄 오토메이션, 미쓰비시 일렉트릭처럼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장과 발전소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식적인 취약점 경고장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이 이름들은 그냥 컴퓨터 속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실제 기업들의 실제 제품들입니다. 여기 락웰 오토메이션이나 미쓰비시 일렉트릭 같은 이름들, 아마 제조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들은 전 세계 공장 자동화나 에너지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물건을 만들고 전기를 생산하는 바로 그 현장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거대 기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들 제품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생겼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니, 소프트웨어 코드에 있는 작은 결함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현실 세계에 이렇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컴퓨터 코드에 버그 좀 있는 게 그렇게 대수라고? 하지만요, 이 산업 제어 시스템의 세계에서는 그 작은 코드 결함 하나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이 과정은 보통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 자, 먼저 1단계. 해커가 소프트웨어의 아주 작은 약점을 발견해요. 그리고 2단계.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3단계. 그 공격 때문에 멀쩡하던 공장 라인이 멈추고 발전소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게 바로 대규모 정전이나 생산 중단 같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현실 세계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숙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경망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특정 회사나 정부기관 하나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책임의 사슬 안에 있는 거죠. 이 책임의 사슬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애초에 코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그리고 그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자, 또 매일 그 장비를 직접 다루는 현장 작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기준을 만드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까지. 이 고리 중에 단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C사가 발표한 문서에 있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사용자와 관리자는 ICS 권고를 검토해서 기술적 세부 정보와 완화 조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정보 공유 차원이 아니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라고 촉구하는 강력한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코드로 연결되고 자동화되는 세상에서 만약 끔찍한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코드를 잘못 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위기, 조금은 그 심각성에 와닿으셨나요? 이처럼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주제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다음 탐구를 이어가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